가격은 대단히 시장 파괴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의 우버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다라면, 그런데도 동일하게 웨이모처럼 안전하다고 한다라면 시장의 판단은 바꿔질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 비가 많이 올 때 되면은 택시를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때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운행이 중단되는 이럴 가능성이 테슬라가 갖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이러한 비판들이 사실일지, 아니면 테슬라가 이걸 기술적으로 벌써 극복하고 있을지, 저는 뭐 후자에다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뚜껑을 까봐야 되는 거죠. 이런 좀 기술적인 난제들을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면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고,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주가를 크게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잠재력이 현실화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부터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그다음에 성공 시 기존 모빌리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일론 머스크가 밝힌 거에 따르면 22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2일 전에 이미 사전에 테슬라 직원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소프트 런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프트 런칭이라는 것은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런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했는지 안 시작했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차량은 10대에서 12대,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20대, 30대로 늘려나가겠지만, 우선은 이 안정적인 서비스 런칭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란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또 혹시 모를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뭐 일부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서 사실은 자율주행에 대한 방해도 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은 뭐 여전히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초기의 확장 속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10대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언제쯤 20대로 늘어나고 30대로 늘어나고 50대로, 그리고 100대로, 200대로, 500대로 늘어나는가의 속도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웨이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버를 통해서 주문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보다 작게는 15%, 많게는 30% 비싸거든요. 이렇게 15%, 30% 이렇게 권역대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도 많은 부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 택시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수요가 많을 때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낮을 때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특히 출퇴근 시간에 웨이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때 웨이모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현재 인간이 조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 근데 웨이모의 놀라운 점은 그렇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 않는데도, 지금 뭐 개별 도시들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고정 도시에서도 위클리, 매주 결제하는 사람들의 그 결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7월이 10만 건이었는데요. 지금 벌써 주당 10만 건이었는데 지금 25만 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일한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웨이모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운전자 없는 이러한 택시를 타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라는 이러한 취향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 말씀드렸던 건데요. 웨이모하고 경쟁하기에 우선은 1차적으로 가격이 좀 더 저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이 가격을 좀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가격은 대단히 시장 파괴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의 우버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다라면, 그런데도 동일하게 웨이모처럼 안전하다고 한다라면 시장의 판단은 바꿔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그것을 어떻게 발표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결제 건수, 유료 결제 건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테슬라가 운영 대수를 얼마나 증가시키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있는 부정적인 시각은 결코 가격을 우버보다 또는 웨이모보다 저렴하게 하지 못할 거다.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웨이모는 라이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작업할 수 있지만, 어둡거나 일몰 때 태양이 눈에, 운전자의 시각이 들어온다든지 카메라에 일몰 시간이라든지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오히려 그 비가 많이 올 때 되면은 택시를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때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운행이 중단되는 이럴 가능성이 테슬라가 갖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이러한 비판들이 사실일지, 아니면 테슬라가 이걸 기술적으로 벌써 극복하고 있을지,
저는 뭐 후자에다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뚜껑을 까봐야 되는 거죠. 이런 좀 기술적인 난제들을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면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고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주가를 크게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유럽 규제기관에서 FSD 승인 이게 사실상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FSD가 자리를 잡는데 굉장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테슬라에게 이게 하나의 어떤 허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컨퍼런스 콜이 이제 10월달에서 이제 내년 2025년이죠. 그 당시에 내년이면 그때 이제 중국이나 미국, 유럽에서 FSD 허가를 기대한다. 그걸 위해서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2025년이 지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발언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좀 이해관계 속에서 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전기차가 유럽에 보급될 때 가장 전기차 충전소가 적었던 나라가 그러니까 그 면적당 단위 면적당 적었던 나라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입니다. 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유럽에서 자동차 3국입니다. 사실상 영국은 자동차를 제조하지만 영국 브랜드는 이제 없죠. 다 독일 브랜드라든지 인도 브랜드에 판매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는 시에트 같은 경우 사실은 브랜드만 시에트지 폭스바겐 거고요. 그다음에 동유럽에 있는 스코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독립적인 브랜드지만 폭스바겐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도 대단히 중요하죠. 나쁜 의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에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을 안 해줄 경우에 일자리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거는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의 어떤 일자리 축소는 정치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선거 기간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연을 시키는 의도가 대단히 강합니다. 사실은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FSD가 만약에 지금 이제 폭스바겐이 뭐 빠른 속도로 특히 2025년 돼서 드디어 폭스바겐이 중저가 차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델 팔리스를 자동차 모델 팔리스를 쓰면서 EV 부분에서 지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격을 하고 있는데 결여되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저가 모델도 내놓고 또 독일 자동차들이 워낙 또 자동차를 잘 만들다 보니까 테슬라랑 경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FSD가 슈퍼바이즈 감독형이라 할지라도 유럽에서 허가가 되면 선택의 선택지가 다른 국면에서 경쟁이 되는 거죠. 즉 동일한 EV에서 경쟁하다가 여기는 EV만 되고 폭스바겐은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는 즉 인텔리전스가 없는 EV고 테슬라는 이제 인텔리전스를 갖춘 EV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BYD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독일 기업들, 프랑스의 뭐 당연하게 르노라든지 또는 뭐 시트로엥 뭐 이러한 기업들과의 경쟁 구도 또는 스텔란티스 기업이지만 프랑스, 이탈리아에서의 피아트라든지 알파 로메오라든지 이런 브랜드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테슬라가 차별화를 명확하게 둘 수 있죠. 이 차별화를 가능하면 늦추려고 하는 것이 저는 유럽의 합리적인 이해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이해관계고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 체코 같은 데는 우리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만 이제는 유럽연합의 법을 따르지 않겠고 우리 독자적으로 2026년부터는 FSD를 허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의 규제를 기다릴 수 없으니 우리 독자적으로 테스트를 좀 해보겠다. 뭐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FSD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은 이제 독자적인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 않는 영국도 지금 독자적으로 FSD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영국은 좀 미묘해요. 영국은 자동차 브랜드는 이제는 영국 기업으로서 갖고 있지 않지만 생산 공장이 여전히 영국에 많이 있거든요. 일본 차들도 닛산이라든지 이런 차들도 영국에 공장이 있고 뭐 미니라든지 이제 BMW에 속하고 있지만 또는 롤스로이스도 BMW에 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인도 기업에 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국에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연차를 생산하고 있고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경쟁력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영국도 주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럽 상황은 2025년에 저는 FSD는 허가가 되기 어려울 거라 보고요. 오히려 기대를 해야 될 것은 중국에서 이번에 자율주행 데이터를 해외 반출을 지금 중국 정부가 허락하는 지금 단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에게 대단히 좋은 소식이고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서 중국에서 FSD가 언제 나오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물론 나름대로 모델 Y가 중국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이 대단히 격한 경쟁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차별화 요소를 테슬라가 구축할 수 있는 것은 FSD밖에 없기 때문에 FSD 서비스를 얼마나 중국에서 빨리 런칭하는가도 테슬라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025년은 대단히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말씀 주신 대로 그 테슬라 주가가 또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테슬라 주가를 보려고 그러면 이투데이 방송을 봐야 된다. 또 박사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테슬라 주가가 지금 상승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 더 있나요? 뭐 일시적으로는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미 테슬라의 멀티플에는 자율주행과 로봇이 옵티머스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적하고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제는 문제는 실적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로봇택시가 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선반영될 22일 전에 저는 선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스틴에서 100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500대를 언제쯤 주행할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딜레이가 될수록 테슬라는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이제 무성한 소문들이 나올 수 있고 많은 추측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뭔가 기술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플리트죠. 이 대수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왜 500대예요? 아까 500대 1000대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1000대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자면은 30대, 40대, 50대 운영으로서는 사실은 이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재무제표에 오스틴이라는 도시를 공략했을 때 만약에 오스틴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우버의 차량 대수가 데일리 하루 평균 3,000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럼 여기에 1,000대만 돼도 우버는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버를 보완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 추가적으로 우버가 3,000대 들었는데 여기다 50대 정도 굴리는 것 티도 안 나는 거예요. 티도 안 나서 어떻게 시장을 장악하지 않고서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매출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버 시장을 붕괴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우버를 붕괴시키지 않고서는 테슬라의 주가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우버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1,000대 정도만 돼도 붕괴가 돼요. 왜냐하면은 우버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만약에 3,00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3,000명이 지금 우버 드라이버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런데 1,000대 정도가 로봇택시가 운영되면은 그분들의 하루 일당이 예를 들자면 하루에 한 30만 원 벌다가 20만 원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20만 원 줄어들면 그걸 차라리 그 시간 이용해서 20만 원 벌 바에야 다른 데 가서 20만 원 일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버의 운전자들이 빠른 속도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균열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3,000대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몇 대 정도의 우버 시장이 붕괴될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내년도 9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오스틴 선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전에 너무 또 세게 몰아붙이면 우버 드라이버들이 당연하게 데모를 하겠죠. 저항을 하고 시위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택시 드라이버들이 지금 우버 드라이버로 옮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저항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갑자기 3,000대 굴리면 절대 안 돼요. 사회적 저항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버가 붕괴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간당간당한 선에서 우버가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아하 테슬라가 이제 맘만 먹으면 우버는 붕괴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도시를 확장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멀티플에 대한 실적 성장의 잠재력이 현실화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부터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여러분 6월 21일 날 그 다음 날부터 막 스타링크를 타고 하늘로 갈 거야. 전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선반영은 20일 전에 좀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22일 이후에는 오히려 횡보하는 구간들이 저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거시적인 요인은 다 뺀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뭐 관세 전쟁이 또 확대된다 이런 요소들을 다 빼고 순수하게 테슬라의 내재적인 어떤 변수로 본다라면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언제부터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는가? 바로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이 차량 대수를 확대시켜 나갈 때 만약에 못한다라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 주가는 하염없이 내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시기를 저희가 이제 통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